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하이라키 스트럭처입니다. 하이라키 스트럭처는 계층 구조라는 의미로 원활한 모델링을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링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곰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모든 오브젝트를 다 누르거나 혹은 그냥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이 선택의 단점은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영역 내에 다른 오브젝트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움직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들이 많고 주변에 겹쳐 있는 것들이 많을 때는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서 다 완료된 다음에 움직이고 또 다시 해제했을 때는 다시 또 선택하고 움직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은 뒤에 있으니 이번 강의는 지금은 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 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 선택을 하거나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줬어야 됐죠. 혹은 조인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체 다 잡고 컨트롤 J 누르면 조인이라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다 묶이게 됩니다. 지금 콘, 스페어 하나, 스페어 둘, 컨트롤 J를 누르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된 이후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냥 아예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완성이 돼서 하나하나 개별로 수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 구조도 그대로 가져간 채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머리가 몸통에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child라 표현하고 여기서는 부모는 parents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될 기준을 잡고 움직이면 같이 따라오게 될 요게 child고 요게 부모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가장 나중에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먼저 child가 될 거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부모가 될 오브젝트 그 다음 Ctrl P를 눌러줍니다. 단축키 Ctrl P 누르면 Set Parent to라는 이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눌러주면은 이 부모인 몸통을 움직였을 때 머리도 같이 움직여지게 되죠. 근데 아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지금 하나로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또 요걸 개별로 편집,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지을 때는 오브젝트 간의 그룹을 지을 때는 이 하이라키 스트럭처를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개별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걸 움직이게 되면 개별로 움직이고, 또 이거와 별개로 얘를 움직이면 같이 부모와 따라서 자식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를 얼굴에다 매칭시키려면은 코가 차일드가 돼야 되고 얼굴이 부모가 돼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P 해서 오브젝트를 묶어주면은 머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부 다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얼굴만 움직이는 것만으로 같이 코가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무리 오브젝트들이 겹치고 많아도 단독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탑뷰에서 선택한다 했을 때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다 움직이겠지만, 이제는 몸통만 잡으면은 그대로 전부 다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게 바로 하이라키 스트럭처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일단은 구조를 좀 풀어주고요.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들었을 때와 부모 자식 구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만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하이라키 스트럭처 구조를 가진 결과물과 조인을 했을 때의 결과물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브젝트가 각각의 개별로 있는 구조 하나, 이거는 컨트롤 J로 하나로 묶은 결과물 하나, 그 다음 하이라키 스트럭처를 가진 오브젝트 하나. 자, 보면은 이걸 움직일 때 당연히 기존처럼 다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개별 편집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디트 모드에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면과 버텍스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수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코를 하나 수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얼굴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계층 구조를 가진 오브젝트는 요것 따로, 요 얼굴 따로, 그 다음에 요 몸통 따로, 몸통 움직이면 전체 다 움직이는 이러한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이 구조를 필수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하이라키 구조를 가진 게 애니메이션 제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걸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는 구조를 해제해 줄게요. 자, 만약에 구조를 가지지 않은 오브젝트를 뒤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넣으려면은 얘를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얘도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다음 이동해야 되는 프레임으로 옮겨준 뒤에 다시 하나하나 프레임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세 개를 잡아서 키프레임을 잡으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잡기 전입니다. 얘를 3개를 한 번에 잡고 뒤로 돌려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은 보시면 지금 키프레임이 찍히지가 않았죠. 요것도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눌렀던 코만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지금처럼 얘를 다 움직이고 다시 하나하나 오브젝트 눌러서 잡고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 자식 구조를 가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부분에 키프레임 이 몸통만 잡고 잡아주고 뒤로 돌려서 몸통만 움직여지면 자동으로 따라와지죠. 그러면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작업하는 과정이 달랐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구조를 맺고 형성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기초 작업입니다. 또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모델링 작업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모 자식 간의 구조를 맺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컨트롤 P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 팁을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모 자식 간의 구조를 가진 거를 해제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페런츠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클리어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 부모 자식 간의 구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풀리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릴레이션입니다.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릴레이션에 페런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페런츠는 부모고 차일드는 자식. 그러니까 부모로 선정해 준 거는 차일드가 자연스럽게 페런츠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구성하려면 머리를 잡아주고 페런츠로 몸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머리가 지금 크기도 변경되고 위치도 변경이 돼요. 페런츠를 잡아주면요. 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과 로케이션 값이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거나 맨 처음 만들면은 로케이션 0, 스케일 0, 다 0, 0, 0, 1로 잡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아까 요 눈사람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로케이션 값이 0이 아니고 스케일 값이 2.8 스케일 값도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모의 값에 맞춰서 스케일이랑 로케이션이 같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제하는 방법은 요거를 다시 1로 만들어 줘야겠죠.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요. 그 방법은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플라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All Transform 이걸 눌러주면은 값이 전부 다 000, 1로 변하게 됩니다. 컨트롤 A, All Transform 눌러주면 기존 값으로 다 변경이 되었죠. 부모도 똑같이 변경을 해주면 다 기초값으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잡아주고 부모를 클릭해주면 변경이 되지 않고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부모에 맞춰서 자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축을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요 변경된 이 트랜스폼 값을 처음으로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컨트롤 P를 눌러주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컨트롤 P를 눌러서 맺어주면은 요 스케일과 로케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로 페런츠를 맺어주면은 페런츠의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그대로 카피하게 된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 구조를 만든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브젝트의 축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은 뒤에 드릴 예정이니 지금은 보시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로봇팔이라고 가정을 하고 부모와 자식 구조를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로봇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걸 눌러서 움직여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팔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팔이 여기 이 위에 있는 관절을 구조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축이 가운데로 잡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점이 있죠. 이 주황색 점이 중심점인데 이 관절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중심점을 바꾸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점을 바꾸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D 커서를 움직여서 기준을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구조를 잠시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D 커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3D 커서입니다. 2차원 좌표가 아니라 3차원 좌표를 가진 기준점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요 끝에 이 부분에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잠시 꺼주고 3D 커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 아이콘을 눌러주고 원하는 곳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D 커서가 아까 여기 있다가 지금 위로 옮겨졌죠. 그리고 방향을 돌려보면은 지금 정면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3D 커서가 가운데에 와야 되는데 이쪽 모서리에 잡혀 있죠. 그러면 이걸 옮기는 방법은 다른 뷰로 이렇게 봐서 움직이기보다는 탑뷰로 바꿔줘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XY 값을 잡아주고 혹은 Z 값을 먼저 잡아주고 저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Z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치가 맞지 않는 XY 값을 탑뷰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3D 커서로 중심점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3D 커서로 잡아준 뒤에 오브젝트 클릭,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은 Set Origin이라고 있습니다. Set Origin에 보면은 Origin to 3D 커서 3D 커서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중심점이 여기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회전축이 위에 잡히게 되고요.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켰을 때 부모 자식 구조를 맺어주고
얘는 이 관절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이쪽 팔은 가운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잠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점을 다시 원점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은 지금 기준점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기준점에 맞춰서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버텍스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 셋 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무브를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Z축을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 X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XY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보면은 지금 중심점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도요. 이렇게 모양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디트 모드에서는 기존의 오브젝트가 가진 기준점은 그대로 둔 채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보면요. 여기 기준점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같이 따라와지게 됩니다. 보면은 중심점이 계속 따라다니죠. 근데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중심점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편집할 때 꼭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편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심점이 원치 않은 곳에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한 상황에서 오브젝트 중심의 가장 중심에 이 기준점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Set Origin에 Origin to Geometry Origin to Geometry를 눌러주면은 오브젝트의 중앙에 기준점이 위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볼 거는 부모와 자식, 하이라키 스트럭처 맺기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까지 달린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따라와 주세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옆에 하나 만들어주고 요 첫 번째 눈사람은 컨트롤 P 요 방법으로 코와 머리와 몸통 순서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요걸로 코와 머리, 머리와 몸통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르는 게 자식, 두 번째 누르는 게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P, 오브젝트. 이렇게 맺어주시면 되고요. 이걸로 맺어줄 때는, 프로퍼티스로 맺어줄 때는 부모가 될 부분을 뒤에 눌러주시고 자식이 될 걸 누르고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는 부모가 될 오브젝트에 컨트롤 A, 어플라이 들어와서 얼 트랜스폼 눌러준 다음에 다시 맺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방법 알려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P로 맺는 방법은 자식, 부모, 컨트롤 P, 오브젝트, 자식, 부모, 컨트롤 P, 오브젝트로 맺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스로 맺는 방법은 자식 선택해주고 부모 선택해주고 혹시라도 위치가 변경될 때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부모델 오브젝트에 컨트롤 A, 어플라이에서 얼 트랜스폼 그리고 차례대로 맺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달랐지만 두 개의 결과물이 같게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퍼티스로 바꾸는 방법을 보면요. 지금 중심축이 바뀌어져 있죠. 중심축이 바뀐 이유는 아까 컨트롤 A에서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심축이 이 모델, 이 오브젝트의 중심이 가운데에 잡힌 게 아니라 0,0,0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보다는 컨트롤 P로 접근을 해서 오브젝트를 맺어주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안 생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심점 바꾸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2개 생성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이 로봇 팔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길게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변경하는 방법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3D 커서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에디트 모드로 접근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었죠. 맨 처음에 3D 커서로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3D 커서 버튼을 눌러주고 Z축에서 한번 시점을 바꿔서 XY축에서 한번 3D 커서가 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Set Origin에 Origin to 3D 커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점을 지금 그냥 여기서 끌게 되면은 한쪽 뷰에서만 끌게 되면은 보이는 쪽만 선택이 되고 다른 쪽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버튼을 켜주시거나 엑스레이 버튼을 켜주시거나 그냥 A를 눌러주시면 모든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냥 키보드에서 A를 눌러주면 엣지 모드에선 모든 엣지가, 페이스 모드에서는 모든 페이스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점이니 그대로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중심점에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 맞췄고요. 가운데도 위치가 맞으니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면 이렇게 중심축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축과 하이라키 스트럭처를 가지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불린이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큐브를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아까 하이라키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지만 형식적으로 가지진 않고 기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특정한 오브젝트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결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그러니까 뚫려지게 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모디파이어,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중에 제너레이트에 불린 선택을 해주시고 뚫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은 지금 보면은 뭔가 변한 게 없습니다. 이걸 눌러도 뭔가 크게 변한 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뚫은 객체에 눈을 꺼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딱 그 모양대로 구멍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니온은, 그래서 디프런스는 그 공간만큼의 구멍을 뚫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요거의 길이를 줄여주면 전부 다 뚫지 않고 요만큼만 오브젝트를 뚫게 되겠죠. 꺼주면 전부 다 뚫지 않고 딱 뺀 만큼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온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완전히 결합시켜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인터섹트는 딱 그 부분만큼의 오브젝트를 걷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겹친 부분을 없애주거나 두 개를 완전히 결합시켜 주거나 또는 그 제외한 부분을 남겨두거나 하는 이 분린이 아까와 그
아까의 페런츠와 차일드의 기능과 또 다른 종속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불린 기능은 이후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린을 이용하면 좀 더 복잡한 모델링들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쉬에서 큐브를 만들어 주고요. 스케일에서 X축만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을 조금 낮춰주고, 예를 들어서 얼음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집에 냉장고에 하나씩 있죠. 그 얼음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약간 정석적으로 만든다면 요거를 얇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거는 이후에서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원래 정석대로 만드는 방법은 이후에서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배울 루프컷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걸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고, 면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얼음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음 트레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단순한 모델링으로 한다면 그래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Shift A로 또 하나 큐브를 만들어준 다음에 사이즈만 줄여주고, 여기서 불린으로 구멍을 뚫어주기만 해도 가장 단순한 얼음판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적용해 보면, 그래서 모디파이어에서 불린,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얼음이 들어갈 큐브, 그 다음에 큐브에 눈을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필요와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불린을 사용하면은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Ctrl C, Ctrl V에서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 주면은 이제 한 번에 뚫리게 되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불린이 큐브 1, 이 001에만 뚫려 있으니 당연히 큐브 2를 꺼도 뚫려 있지 않겠죠. 근데 이 모델들을 Ctrl C, Ctrl V에서 여러 개를 실제 얼음 틀처럼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모델링들을 꺼보면 다 뚫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001번만 불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 큐브들을 다 잡아주고 컨트롤 J로 하나로 묶어준다면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지금 다 컨트롤 J로 조인을 하면서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빠지게 되었죠. 다시 이걸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보다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 얼음틀처럼
좀 더 다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크게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오히려 구멍이 뚫리겠죠. 왜냐면 지금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 큐브들은 이만큼의 높이에 맞춰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의 높이에 맞춰서 불린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이 불린에 보면은 어플라이가 있죠. 이 어플라이를 해주면 네,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고 지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제 얼음틀처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높이만 높여주면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적인 작업을 거쳐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엄연히 이 부분이 불린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석으로 만들어진 방법과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미스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기 방금 이렇게 해서 겉에 틀 모양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올라온 높이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좀 더 구멍들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렌더링 뷰로 보면은 일반적인 얼음 틀과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마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얼음판이나 계란판 등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석적인 방법으로 만든다면 하나하나 구멍을 뚫어주고 맞춰서 넣어주고 올려주고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렌더링을 하기에도 결과물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에 맞춰서 렌더링을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인 얼음판과 크게 차이가 없죠. 카메라에 투시가 적용되어져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얼음판과 차이가 없죠. 이 위에 있는 구멍도 볼레이드보다 좀 더 많이 높게 올라와 있지만 이 렌더링 결과에서는 렌더링 뷰에서는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 같은 것도 비슷하겠죠. 물론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원래 정석대로 만드는 방법이 더 쉬울 때도 있지만 이런 홈 부분을 만들거나 구멍을 뚫을 때는 불린을 이용해서 뚫어주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전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의 틈을 만들 때 정석적으로 구멍을 뚫어줘도 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불린으로
이 모양에 맞춰서 그냥 구멍을 뚫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강의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모델링을 만들 때는 본인이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잘하는 방법, 아니면 원하는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분리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델링을 이런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유용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